방금 소개받은 강중입니다. 여러 그 보훈 가족 또 그 보훈 회원 또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서서 치매에 대한 말씀을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또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런 보훈의 달이 아마 다음 달 것 같습니다. 저도 그 66년도에 의사가 됐으니까 50년 생활을 했고 제가 6.25 사변과 4.19, 5.16 다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일을 다 겪고 어딘 참 원로 의사만 의사고 이렇게 경험을 많이 가진 그런 의사입니다. 제가 군의관으로 들어가서는 월남전 막 끝날 무렵에 포항 제1상륙사단의 병원 중대장에 임명을 받고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생활을 가긴 해군을 갔지만 해병대 생활을 마치고 바로 모교인 카톨릭 의대에 들어와서 45년을 환자와 또 후학과 학생 교육을 마치고 정년을 하고 지금 이 베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 40년 이상 환자를 보고 나서 제 개인적인 의사로의 느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명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보면서 보면은 두 나이가 많은 부부가 70, 80이 된 부부가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와서 부인이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남편이 아프시다고 말씀을 해주면서 둘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으로 가시는 분을 보면은 참 나도 언제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행복의 그 근원이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하면서도 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다음 슬라이드.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의 말년을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노인 연령을 70대, 75세 이렇게 연장하자고까지 지금 사회적에 나오고 있는데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병 없이 가족과 남편과 부인이 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한 큰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치매하면 요즘 치매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병에서 치매라는 용어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치매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특히 인지 기능, 기억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는 인지 기능이 법적으로 흩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치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정상인의 뇌가 보이고 여기는 소위 치매의 뇌가 보입니다. 정상인의 뇌는 보통 우리가 1400g입니다. 이 치매의 뇌는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정상인의 뇌는 이렇게 주름이 많이 돼 있고 팽팽합니다. 그런데 치매가 된 노인은 이 전두엽부터 쭈글쭈글 우리가 나이 먹으면 얼굴이 쭈글쭈글하면서 위축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내가 변하면 이게 이제 치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음. 그래서 치매가 일단 우리가 이제 오면은 뇌가 이렇게 어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 자체에 위축이 오고 쭈그러들고 조직의 변화가 오고 신경원은 신경세포에 있는 신경원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뇌가 차츰차츰 이 피질이 줄어들면서 쭈그러들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문진도 하지만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뇌 MRI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일반인 정상 70세 이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치매의 혈관성 치매지만은 뇌실 주위에 이렇게 꼭 하얀 눈이 온 것 같은 이런 신경세포가 죽은 이런 흔적이 옵니다. 그래서 치매가 왔을 때는, 의심이 될 때는 이러한 검사를 해서 아, 이게 치매가 지금 진행되는 거구나, 어느 정도 왔구나 하는 걸 보고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선 치매에 있어서 우리가 정상내는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가 약간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이 빨간 부분이 뇌세포가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아주 치매가 되면은 뇌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뇌세포와 뇌신경 조직이 줄어들어서 생각과 인지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다음. 그러면 치매란 뭐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50대 후반인 부부가 왔습니다. 남편은 모 기관에 국장까지 하고 아주 강직한 생활을 하던 분이 퇴직을 하고서 1년 만에 치매가 왔는데 부인의 손을 잡고 왔어요. 우리가 어디가 편찮아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 부인이 와서 끌고 오면 따라오고, 변소가면 변소가고, 또 뭐 직장에 오면 직장에 오고, 병원에 오면 병원에 옵니다. 완전히 인지기능이 없어진 겁니다. 그 치매는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50대 후반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라는 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기억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성격이나 이런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치매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질병, 예를 들면 뭐 뇌종양이다, 뇌출혈이다, 뭐 이 뇌염이다 이런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 여러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노인이 되시면 이렇게 사진 MR도 찍어보시면 대부분이 99%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께서도 70을 넘으시면 내가 그때 그만 자꾸 까먹어 자꾸 까먹어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까먹은 걸 또 다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억력 정원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경험한 것은 일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참 그 생각 못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부엌에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꺼놓고 나와서 또 들어갑니다. 그것 또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 노인에는 기억의 장애가 병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건 손상의 원인이 되고 경험한 전체를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 장애가 점차 심해지고 판단력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내가 왜 왔다 들어갔는지를 모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망증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인간은 100살 이상 못 살지 않습니까? 모든 장기가.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기억력이 떨어지는 뇌 질환 때문에 50대, 40대, 60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경험의 일부가 비교적 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힌트, 당신 열쇠 아까 두고 왔어 하면 내 문 안 잠그고 와. 이런 힌트를 주면 바로 찾아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왔을 때는 힌트를 줘도 모르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치매 종류를 그냥 크게 여러 어르신들께서 세 개로 보면 됩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는 게 이게 유명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겁니다. 이게 한 70% 되고 혈관성 치매는 중풍, 출혈, 혈관 막히는 거 이런 뇌경색이고 기타는 뇌종양 다른 질환, 갑상선 종양 등에서 오는 거 세 개로 나누는데 거의 70%가 알츠하이머로 해서 오는 거고 두 번째 20%가 뇌혈관성 한 5% 10%가 기타 원인에 의해서 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 그래프를 또 도표로 보면은 알츠하이머가 한 여기는 50%라고 했고 여기에 이쪽에 있는 알츠하이머병에 합친 거 해서 한 5, 60%에서 70% 보고
혈관성 치매는 한 20% 보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기 국회 예산처에서 나온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에 치매 환자가 65세 이상에서 58만 명, 이제 2020년이 되면은 84만 명, 2040년이 되면은 196년, 2050년이면 271만 명으로서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사회적 비용이 재작년만 하면 11조, 지금 2020년 가면은 15조, 2050년 되면 43조의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치매의 유병률을 2008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시면 65세 이상 성인 중 8.4%가 치매 환자로 그때 당시에 42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경도, 약간 좀 경한 인지장애는 65세 이상 성인의 4분의 1, 25%.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 빠르게 증가돼서 2027년에는 우리가 100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치매를 우리가 이제 그런데 치매가 의심된다 가족이 모시고 갑니다. MRI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정상인에서 뇌에서 앞뒤로 자른 거, 이게 뇌실이고, 이게 피질입니다. 이게 해마 조직이고, 이게 이제 조금 알츠하이머 초기에 가면은 이 해마가 기억하고 판단하고 하는 중요한 그 부위입니다. 그 부위가 이렇게 거뭇틱틱하게 변성이 오고 아주 심하면 사람을 몰라 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뻥 뚫리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우리가 혈관성 치매는 이런 동맥경화증, 뇌출혈, 뇌경색으로 뇌 이런 파손이 오면은 2차적으로 치매가 올 수 있고,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혈관성이고 뇌세포 자체 내에 이러한 혈관, 뇌 신경세포가 죽어가면 나중에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뇌가 아까 한 1,400g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이 앞쪽의 전두엽, 바로 이마 쪽 전두엽은 우리의 감정, 기억, 지적 기능을 취급하고, 이 측두엽 옆에는 언어, 인지 기능을 취급하고, 두정엽 위쪽에는 우리가 공간과 감각을 하고, 후두엽은 시각을 맡습니다. 알츠하이머 디지즈 때는 이 전두엽과 측두엽 쪽으로 이상이 해서 먹어 들어가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지즈 때는 여기 보시면 첫 번에 이 측두엽 쪽으로, 이거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고 또 치료 안 하고 지나면 이 앞쪽으로도 더 침범이 돼서 마지막에는 뒤에 그냥 걷는 거, 운동신경만 내놓고 다 침범이 돼서 사람도 물어보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한 상태입니다. 다음. 그래서 치매 종류를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나눴지만은 여기에 다시 한번 그 치매, 국내 치매 노인 비율을 보시면 이건 우리 생활과 관계되는 겁니다. 금년에 9.9%, 58만 명입니다. 2020년 5년 가면은 69만 명으로서 9.0%가 됩니다. 다음. 그리고 또 늘어나는 치매 노인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건 연도별로 오지만은 하여튼 원인이 왠지 모르지만 여성이 남자보다 많습니다. 제가 임상에도 보도 여자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 피우면 1.5배가 많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고, 이건 또 모르게 학력이 낮으면 1.6배가 높다. 또 머리를 다치면 물론 2배 이건 올 수 있고요. 또 혼자 살면 2.4, 말을 안 하고 혼자 살게 되면은 뭐 빨리 저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을 때 3.3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럼 치매 환자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에는. 우선은 일상생활에 가장 초래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이 상실됩니다. 가정의 생활하다가 아버님, 어머님이 나 어제 갔다 왔지? 전화 왔나? 그전 같으면 충분히 알아듣고 기억할 내용을 얘기합니다. 또 말이 좀 어둔해지시고 또 장소와 시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저하돼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릇된 판단을 자주 하고,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류를 어디다 두고 써야 되는데 딴 데가 찾고 있습니다. 또 물건 간수를 잘못하고 또는 성격 변화가 있고 자발성이 감소할다 하면은 자기가 모시기는 어른, 자기 같이 사는 부부간이라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증상을 크게 5가지로 이렇게 나누면 기억장애. 그런데 이 기억장애는 일반서로 노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 기억이 좀 떨어졌다면 당신 치매야. 이건 결정적인 그 데미지를 주는 거야. 하여튼 기억장애가 자주 오고 언어가 잘 안 되고 또 시간 공간 능력에 대한 저하. 오늘하고 내일인데 나 그저께 갔다 왔나? 어제 갔다 왔나? 또 계산력을 아주 뚜렷한 분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또 성격 아주 얌전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이 갑자기 막 성격이 난폭해지고 할 때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기 증상과 인지 변화에 의한 증상을 보면은 기억력 장애는 지금 말씀을 드렸고 언어 기능 저하가 있고 진압력이 저하되고 시간 공간에 대한 저하가 있습니다. 근데 행동에 중요한 거는 그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우울하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앉아 계시고 어디 혼자가 가실래 이런 성격의 변화 초조하고 그전엔 누구나시고 합리적이었는데 그저 급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환각 이상한 거 보이면서 온다든지 또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뭐 물을 억지로도 관심이 없고 이런 게 있어요. 다음. 그래서 제가 만화를 이렇게 한 거를 제가 뽑아냈는데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또 가족을 모르고 서서히 진행돼요. 밤에 한 행동을 알지 못해요. 혼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와요. 예전에 잘하던 일을 잘 못한다든지 씻기를 싫어하고 세수를 안 한다든지 같은 말을 자꾸 물어본다든지 뭐 별일도 아닌데 조그만 일에 의심을 낸다든지 식사하는 걸 잊고 또 먹고 하는다든지 이런 것도 치매를 의심해야 된다. 다음. 그래 가족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사는 아버지, 어머님, 형제, 부인하고 가족에서 한번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못한다. 어제 그 큰아들이 왔는데 뭘 사갖고 왔는데 그게 언제 왔어? 한다든지 모른다.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린다. 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을 못한다. 생일, 제삿날, 결혼기념일 등을 쉽게 잊는다. 그전에는 꼬박꼬박 찾아 하시던 거를 관심도 없고 잊는다.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다시 또 그 일을 한다. 말하는 도중 무슨 말을 하는지 묻는다. 또 두 번째 어떤 물건 이름을 방금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때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지만은 그러고 TV를 열심히 보는데 뭘 본지 몰라 내용을. 또 기본 장소를 전혀 기억을 못한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우리 아버지가 계산 능력이 많이 요즘 떨어졌다.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또 쓰던 물건이나 기구를 잘 사용 못한다. 이러한 거에 몇 점, 한 8점 정도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치매의 체크리스트를 좀 다시 한번 다음 보시면 건망증, 또 중요한 일에도 못한다. 아까 중복이 됩니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거나 계획했던 집안을 까먹는 일이 반복된다. 잊고 있던 일을 주변 사람들이 알려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긴장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1, 2년 사이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그런 것도 이해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이 같은 증세가 한 개 이상 있다면 이거 치매 검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봐야겠다. 치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병이 아닙니다. 모든 종합적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나 어떤 신경정신과 관찰을 하고 두 번째는 심리검사를 하면은 심리검사는 기억력부터 그 심리 패턴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오시면 MRI나 CT를 하면은 뇌의 어느 구조의 위축이 심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계별 증상 특징은 초기는 잘 모릅니다. 초기는 이게 그냥 나이 잡숴서 오신 건지 잘 기억력 장애 이거 잘 모릅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 회피 반응이 있고 성격이나 기분 변화가 있지만 잘 모릅니다.
중기가 되면은 상당한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전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그러셨는데 요즘 왜 이러시나. 기억장애가 심화되고, 시간관념이 흐려지고, 어떤 데는 길을 잘 못 찾고, 핸드폰 번호 잘 모릅니다. 핸드폰 어디다 둔지도 모릅니다. 또 찾으러 갑니다. 이러한 중기 정도가 오고, 말기가 오면은 이건 전적으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뭐 병원에 꼭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장애, 행동장애가. 다음. 그래,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하면은 이게 이제 제일 한 70%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레이건 대통령이,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었지만, 1994년 5월 달에 이제 알츠하이머의 진단을 받고, 내가 이제 자꾸 위축이 돼서 마지막에는 가족도 물어보고 자기 부인도 물어보고 또 일상생활도 안 되고 해서 결국 그걸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음. 불행하게도 내가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점차 심해지면 가족들이 힘든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그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자기 정신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다음. 여기 보시면 이건 지금 뇌가 위축된 사람의 뇌의 부검 소견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뺑뺑하게 돼야 될 것이 여기 이쪽에 있는 그 프론탈 전두부, 측두부가 거의 쭈글쭈글해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죠. 다음. 여기서 보면 이제 알츠하이머 정상적인 우리가 내가 이렇게 1400g이 됐는데, 치매는 요 밑에 측두엽이나 전두엽 밑에 왔다가 중기가 되면 조금 더 3분의 1로 들어가고, 말기가 되면 이 모타 운동 에어리어 말고는 다 먹힙니다. 그럼 이때는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의 이상 심리, 문제 행동에 있어서 이상 심리는 정서는 이제 진행이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울감, 감정 불안, 병적 이런 게 오고, 도둑, 망상, 배우자 의심하게 되고, 과대망상이 있고, 편집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시가 있고, 환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장애뿐만 아니고 공격성,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알츠하이머 병의 문제 행동은 아주 고집이 세고, 그렇지 않던 분이, 그렇게 순하고 잘 하시던 분이 고집이 세고 의심하고 아주 난폭해지고, 망상이나 환각에 대한 반응이 있고, 나무의 짐을 뒤지거나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다음. 이번에 가장 큰 이유자, 이번 거부 가장 큰 이유는 또 하나는 그 약물 과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말기 증상은 어떠냐? 이제는 완전히 지적 지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소변도 싸고, 어디가 뭐 무슨 세수나 화장이나 이런 거 모르고, 완전히 프리미티브, 원시적인, 입에 뭐 넣어주면 그냥 씹어 삼키는 정도에 옵니다. 다음. 그래, 알츠하이머의 병의 치료제는 현재까지 완치한다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진행을 막고 증상을 더 호전되게끔 하는 약이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리셉트라는 걸 저도 외래에서 쓰는데, 이거는 그 MMSE라고 해서 환자분의 그 심리 상태에서 26점 이하가 되면은 이걸 쓰면 돼요. 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고, 또 레바시트기민, 갈란타민 등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는 약제는 못 됩니다. 진행을 좀 억제하고 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치매 질환의 치료에는 어떤 병의 진행을 멈추기 위해서, 또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증상의 발현을 늦추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거, 이게 이제 약물요법으로서 하는 거죠. 다음. 그럼 병을 완전히 치료하여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 혈관성 치매, 아까 말씀드린 그 치매와 그 알츠하이머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약을 투여하고 합니다. 다음. 그러면 알츠하이머의 치료는, 증상적 치료는 인지기능,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 이거는 우리가 콜린 분해 억제 제제인
그 인지치료 코그니티브 테라피라는 약제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치되는 약은 아닙니다. 또 이상행동이나 심리 증상에 대해서 약물 치료나 어떤 비약물 치료를 합니다. 다음, 병원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는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생각되고 주위 사람들이 기억장애가 의심된다고 할 때 가족이 모시고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도 기억력이 예전같지 않을 때 한번 내 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도의 인지장애는 위험 요지를 제거하고 원인 치료를 해주면 또 뇌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 해주면은 좀 호전이 될 수가 있고 초기 치매 때는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혈관성 치매란 뭐냐? 혈관성 치매라는 건 뇌경색이나 이렇게 뇌경색이 와서 뇌가 파괴되거나 또 뇌혈관에 가서 출혈이 됐거나 이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이 부위에 데미지를 받으면 그 구조가 깨져서 치매 연관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를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평범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은 생명과도 같지만은 이거에 대한 치료를 철저하게 하고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 가만히 앉아 있고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혼자 있고 하면은 치매의 속도를 더 진행시킵니다. 어디 걷든지 하여간 적절한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담배라든지 술을 금지해야 되고 즐겁고 적극적인 생활, 부부간에 남편이 조금 치매기가 있다고 해서 혼자 두지 마시고 같이 뭐 등산길을 간다든지 또는 걷는 데를 간다든지 영화관을 간다든지 하여튼 적극적인 생활을 추진해서 뇌세포의 그 액티비티, 활성도를 잠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이나 약물 과용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진료 적극적인 상담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치매가 좀 의심된다 하도 우리 집 사람은 저렇게 그냥 저런 상태니까 그냥 팽개치고 자기 골프 가방 짊어지고 골프채에 나가고 친구 만나서 그냥 뭐 얘기하고 술 먹고 놀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같이 다니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이러한 그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치매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치매에 대해서 개선될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없는 생활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치매 예방 수칙에 333가 있는데요. 세 가지 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지금 뭐 걷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헬스에서 매당히 강조합니다. 하여튼 하루에 10,000보 걷기, 계속 걷는 거. 혼자 두 분이 손잡고 그냥 걷는 겁니다.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TV도 보면서 읽고 쓰기. 금지할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술, 담배, 또 머리를 다치지 가라앉는다. 세 가지 꼭 해야 할 것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 이렇게 나눠본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치매 예방에 이제 좋은 음식은 우리가 뭐 콩을 비롯해서 거의 그 헬스 음식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검은 깨부터 시금치, 야채부터 토마토부터 콩을 주로 한 사과부터 이런 게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대개 연세가 많으시면 조금 짜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염식에다가 이런 야채와 이런 콩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알츠하이머 임상증상 다음. 그러면 인지기능 장애를 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인지기능 장애를 보면은 하여튼 물건 이름을 잘 못 대요. 그럼 그분은 제가 아시는 환자분은 부인이 오시면 병원 입구에 들어와서부터 앉는 것부터 진찰하는 거를 부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묻는 말에 대답하면은 이해하지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값을 계산하거나 계산 없던 계산이 어렵고 음식을 해도 예전 맛이 안 나온다. 다음. 이거는 하나의 그림을 제가 했습니다. 이 건망증인 사람은 소변을 보면서도 이게 내가 마지막 그런 썼지 하지만 치매가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물건인지 모른다 하는 그런 다음. 치매 예방으로 한 12가지 원칙입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를 빨리 낫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금연을 하고 심장병을 조기 발견해서 조치하고 비만을 예방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절주, 머리를 많이 쓰고 적극적인 삶을 갖고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 투여한 법이 있고 우울증 치료해서 많이 웃고 밝게 산다.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을 때는 신속한 검사를 하고 반드시 소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한다. 다음. 그래서 이제 치매 예방에 좋은 생활 습관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은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가능성을 3분의 1로 줄인다. 담배 끊자, 사회생활 활동하자, 이게 많이 웃자, 뇌를 쓰지 않으면 치매 걸릴 화가 있다. 과음하면은 치매 위험이 7배나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게 중복이 되지만은 여하간 여기 나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학술적으로 제가 설명하고 발표한다면 이제 병리, 생리 이게 다 되지만 이건 우리 여러 어르신들 인상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게 치매가 조금 의심되고 이럴 땐 좀 병원에 가서 내가 좀 해보고 또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해줘야겠다. 우리 아버님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데 도움이 되자고 이것저것 찾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치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남은 영상 100세의 행복한 삶을 살아실 수가 있고 내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부부가 건강하게 병원에 오셔서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가는 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